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미국채 TLT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전망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8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자산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주기적 자산 배분 비중 전략에 따라서 미국채 TLT는 요 왼쪽에 코스트런의 달걀 모형에서 보이듯이 금리 고점 A서부터 TLT 가격은 저점을 형성하거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금리 인하라는 버블의 최고점 B에는 TLT가 중간 고점을 형성하게 돼요. 23년 8월에 7월 FMC에서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다음에 앞으로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24년 9월에 거의 예정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A에서 B의 사이에 있고 거의 B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TLT의 가격도 반응을 해서 모처럼 만에 반등 다음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채는 첫 번째 금리 인하 때 중간 고점을 찍은 다음에 잠시 조정을 거쳤다가 경제 위기가 다가올수록 고점을 높이게 되는데요. 이 전체 사이클에서 경제 위기 때 TLT는 최고점을 찍게 돼요. 경제 위기 때 연준이 통화 정책으로 자산 가격이 안정화되면 TLT도 고점에서 다시 하락하다가 금리 인상 사이클을 거치면서 TLT는 더 큰 하락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전 금리 사이클 2018년 12월 때부터 TLT를 모았었고요. 2019년 내내 TLT를 모았고 19년 말서부터는 경제 위기를 대비해서 TLT의 비중을 높였었고 20년 3월 코로나 위기 때는 TLT가 전체 계좌의 55%에서 60%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2020년 3월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칭하게 됐고 당시 TLT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제 계좌의 포트폴리오는 일주일 정도 마이너스 3%였다가 다시 플러스 반전되면서 코로나 경제 위기 구간 내내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3%였던 거 빼고 모든 구간에서 플러스를 기록했거든요. 제 계좌는 개인적으로는 2018년, 2020년 그리고 지금 2024년까지 TLT를 보유하면서 위험자산 해지하고 있고 벌써 두 번의 성공을 거뒀죠.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TLT의 역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렸고요. 특히 23년 1월서부터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중요 순간마다 TLT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요. TLT가 저점을 찍으러 가던 날에 전체적인 분석을 해드린 적 있거든요. 그때 분석이 현재까지도 다 맞아 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한 분석이나 지금 분석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분석했었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는 영상을 제작해봤어요. 이게 23년 9월에 제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때 썼던 차트인데 23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 에크먼이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4%대 정도에 진입을 해서 그때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금리 대비 장기채가 너무 낮다. 장기채 올라야 된다. 에크먼이 공론화시키고 헤지펀드랑 같이 공격을 했죠. 5.5% 목표로 간다. 이 빌 에크먼이 실제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5.5%가 어느 때냐면은 이 TLT가 2002년에 처음 상장을 했는데 그때 5.5%가 저점이었고요. 2002년서부터 2004년까지 세 번의 저점을 5.5% 부근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이게 TLT 가격으로 따지면 80불이거든요. 근데 빌 에커먼이 요번에 80불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한 거예요. 실제로도 자기도 진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저는 그때쯤에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 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고점 대비 TLT가. 가격 자체가 10년간 최하 가격인데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고 기관 펀드 매니저들이 TLT 편입을 많이 늘리고 했던 시기예요. 마침 23년 8월에 금리 고점 A였죠. 물론 이 당시에는 그게 금리 고점이 확정이 됐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7월이 금리 고점이 된 거기 때문에 9월 28일 당시에는 어쨌든 금리 고점일 것이다 이런 느낌이었죠. 이 금리 고점 두 가지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 화살표로. 저점에서 TLT는 반등하는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 에크먼이 선동할 때 5.5% 정도가 한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때 첫 영상 9월 28일에 찍었을 때는 붉은색 음봉만 있었고 이 양봉은 없었어요. 끝까지 떨어지고 있고 5.5%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진짜 패닉셀로 개인들이 다 팔고
팔거나 TLT 투자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22년 인플레이션 사이클 시작된 이후부터는 TLT보다는 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알려드렸고 실제로 비트코인과 금 편입을 늘렸었죠. TLT는 이렇게 역배열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는 금리가 오르잖아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가 이때 당시 너무 시장이 안 좋고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고, 저는 또 TLT를 성공적으로 해칭한 경험이 있고 예전부터 TLT 영상을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의무감 같은 느낌으로 영상을 찍게 됐어요. TLT의 저점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때 찍은 영상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문구도 그때 썼던 거 그대로예요. TLT 상장 이후에 3번의 저점이 있었다. 80불에서 81불 사이다. 당시 30년물 수익률이 4.5에서 5.5 사이거든요. 우리 요 저점일 때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80불 이하로. 제가 90불 정도의 영상을 찍었어요. 9월 28일에.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지만 80불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점 알려드렸고, 실제로 82불까지 떨었다가 다시 반등했고, 빌 에크맨도 여기서 엑시스를 했거든요. 포지션을. 그래서 많이 벌고 나갔죠. 어쨌든 저점에 대해서 안내해드린 게 제대로 맞았었고요. 그래서 11월 5일에는 이렇게 양봉이 조금 나왔었는데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반등할 거에 대한 영상을 이때 다 알려드렸어요. 2008년 때 금융위기에서 미국채 30년물 수익률이 5.5%였어요. 금융위기가 터질 때쯤에 경기 침체 우려랑 경제 위기 때문에 30년물 수익률이 2.5%까지 올라갔거든요. 5.5에서 2.5%까지 이렇게 TLT의 상승 사이클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가격이 한 120불 정도예요. 80불에서 120불 정도로 오른 거죠. 이런 시기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더블 딥이라고 조금 있다가 2010년에 유럽발 위기가 있었거든요. 유럽 위기라고 하죠. 피그스 이런 거. 그때 30년물 수익률이 4.7%에서 3.5%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3.5%일 때 TLT 가격은 110불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반등하는 건 맞는데 언제까지 반등할까라는 측면에서 108불에서 122불 대략 요 정도 푸른색으로 표기된 구간, 30년물 수익률을 따지면 3.5에서 2.5% 사이까지 이번 사이클에서 반등할 것이다. 다만 장기 이평선 알려드리면서 인플레이션 사이클 때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내려가는 역배열 상태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반등해서 다음에 올 경제 위기에서 120불 근처 갔다면 여기서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작년 11월 5일, 9월 28일에 다 했던 설명이에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비슷하게 흘러간 걸 알 수 있죠. 차근차근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참 쉬었다가 5월 19일에 TLT 영상을 업데이트 했을 때 썼던 거예요. 올해 5월 19일이죠. 올해 초에는 TLT가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지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저점을 찍었는데 이때 87불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87불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올라올 시기예요. 그때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때도 이렇게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TLT가. 그래서 이렇게 분석 드렸고, 지난 사이클에 ABCD를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A에서 저점을 찍는데 여기 보이시죠? A 주변의 저점. A 주변의 저점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B가 올수록 상승한다. 그리고 B가 온 다음에는 조정이 일어나고 다시 C가 올수록 크게 상승해서 고점을 찍는다. 고점을 찍고 나서는 상승에 되돌림을 하다가 D는 금리 저점이에요. 이제 하락으로 다시 바뀐다. 추세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 사이클 분석해드리면서 이번 사이클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 보라색은 제가 경로를 그려드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7월 정도로 봤었거든요. 7월에다가 이렇게 B 표시해놓고 B까지 이렇게 상승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했다가 다시 한번 C가 오면서 상승할 거다. 이때 C는 25년 5월 정도로 제가 잡아드렸어요.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엑시스 해야 된다고 설명 다시 드렸고, 요게 5월 달에 설명드린 건데요. 이거대로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태 보면 아까 여기였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르면서 결국에는 상승했고, 아까 보라색으로 그려드린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오늘 TLT 차트로 분석한 건데 이따가 다시 자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5월달은 이때죠. 7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TLT가 이렇게 하방에서 삼각 수렴을 하고 있었거든요. 82불대랑 87불대를 저점으로 한 이 붉은색 지지선과 푸른색 저항선이 있어요. 올해 연초서부터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던 큰 저항선이에요. 이 저항선을 막 돌파를 했었거든요. 이때 돌파할 때 이때쯤이면 TLT 이제 오를 거다. 또 다시 한번 쑥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봉이 크게 뜨면서 AI 버블 때문에 주식은 오르는데 TLT는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이 파란색
지지선 돌파한 거를 이탈하면서 이렇게 하락했죠. 이때쯤에 TLT 투자하신 분들이 걱정이 엄청 많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영상에서는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멤버십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서 7월 2일에 딱 요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크게 하락했던 요 구간에서 이 붉은색 라인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반등할 것이다. 그게 89불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뚫은다면 87불까지 반등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최악의 경우는 82불 정도에서 반등하는 건데 82불 아래로는 안 내려갈 것 같다. 그리고 89불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보라색 경로를 그릴 것이다 라고 7월 2일에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린 적 있고, 이때 미국채 수익률의 저항을 바탕으로 알려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7월 25일에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 반등을 했죠. 다행히 89불 정도에서 반등해서 여기 올라간 거 보이죠? 다시 푸른색을 올라가서 이제 좀 가나 싶었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떨어지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때도 25일에 멤버십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흐름을 알려드렸어요. 푸른색 삼각세기를 지금 돌파를 했죠. 원래는 돌파를 했는데 다시 내려왔다 하면서 오르진 못하고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이게 붉은색을 테스트하는 거다. 이때 한번 테스트했지만 푸른색을 넘어섰죠. 이제 요때쯤에서 지지 테스트를 완벽하게 마치고 두 번의 고점이 저항선이 돼버린 이 보라색 저항선을 최종적으로 돌파하면 이제부터는 진짜 상승이 될 거다. 7월 25일에 이렇게 음봉이 크게 뜬 날 분석해 드린 적이 있고요. 실제로 8월 2일에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어제는 TLT가 오랜만에 3% 상승해서 지금 98불까지나 올라왔어요. B에서는 105불 정도 목표를 했는데 많이 올라왔죠.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중반 그리고 가장 최근에까지 그리고 단기적인 분석까지 TL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하락하고 있을 때, 가장 믿음을 잃었을 때마다 그때그때 중요한 순간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렸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그럼 이게 떨어지지 않고 오를 걸 알고 있냐, 저는 두 번의 TLT 투자를 해봤다고 그랬죠. 2018년과 20년 모두 다 성공적으로 TLT는 저점에 사서 고가의 매도를 성공했단 말이에요. 저는 기준금리 사이클을 바탕으로 자산 배분하는데 TLT랑 금 같은 거는 굉장히 잘 맞추는 편이에요. 금도 벌써 두 번째 투자 성공을 했고 TLT는 과거에 두 번 성공했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아직까지 수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105불, 120불까지 반등하면 어느 정도 손해 없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투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 라인에서 적절한 조언을 드릴 수 있었고 정말 그대로 잘 방향이 맞아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자료 바탕으로 TLT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건 TLT 주봉 차트고요.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다는 가정으로 시나리오 쓴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에요.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은 기준금리 사이클, 코스트의 달걀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기준금리의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내려가는 사이클이고 그땐 TLT가 정배열로 우상향을 해요. 근데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시작된 거 아시죠? 2018년 말 금리 고점 전 사이클이죠. 그때 금리 고점이 2.5%예요. 근데 요번에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5.5가 됐죠. 3%나 올랐잖아요. 전 사이클보다 기준금리가 고점이 올랐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은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40년이나 지속됐어요.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기준금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가기만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40년 동안이나 하락했거든요. 근데 2022년에 이게 반전이 된 거예요. 과거 1970년대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있었고요. 저는 그 점에 착안해서 2021년, 22년 이럴 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이때 당시에 유튜브 조금 쉴 때는 블로그 글로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앞으로 10년은 20년대는 금이 중요할 수도 있다. TLT보다 그런 얘기들 많이 썼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뷰로도 중요한 역할이라 지금 미리 알려드리고 이 보라색을 기반으로 됐는데 22년 3월에 첫 번째 금리를 했거든요. 이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이거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A, B, C, D 해서 쭉 떨어진 다음에 이 부분에서 다시 튕겨서 이렇게 반등을 해서 정배열을 이어갔어야 돼요. 근데 기준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역배열 차트로 반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22년 5월 이후로 TLT는 거울상에 반전이 된 역별을 그리게 됐다. 그래서 22년 내내 엄청 하락했죠. 여기 하락한 거 보이죠? 이게 22년 하락이에요. 그랬다가 23년에는 저점을 확인하는 듯 하다가 23년 초부터 금리 그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끝까지 계속 올렸죠. 파월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랬었고 23년 7월 FOMC 7월 말이거든요. 그때 겨우 기준금리 고점을 마무리했죠. 예전 사이클을 보면 이 금리 고점 A 주변에 저점이 있어요. 저점에서 TLT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가 금리가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유지되는 기간에는 슬슬 옆으로 기면서 바닥을 탐색을 해요. 그래서 과거 사이클 때 보면은 요 구간이 바닥 구간이죠. 근데 19년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첫 번째 금리 인하 될 때는 왜 하는 거냐면 지금이랑 똑같아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할 거죠. 9월 달에. 같은 방향으로 할 거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TLT가 상승을 해요.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거예요. 상승을 해서 B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에서 이렇게 중간 고점을 찍는데 이때 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죠. B 때는. 그래서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도 B까지는 주식시장이 횡보 조정을 한다고 했죠. 지금도 그런 조정을 받고 있고요. 미국 주식이. 근데 막상 금리를 내려보니까 갑자기 뭐가 안 터져요. 지금 뭐가 터질 것 같잖아요. 근데 금리를 내렸더니 안 터지고 지표들이 한두 개 좋게 나오네. 이거 골드락스인가? 경기 침체가 아닌가? 뭐 이런 내러티브가 또 나와요. 그럼 그때는 다시 미국 주식은 반등을 하고 B에서 C 구간에는 미국 주식이 마지막 랠리를 해요. 근데 이때는 오히려 TLT는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봐 하면서 그냥 요 상승에 대한 건전한 되돌림 조정을 하는데 요 추세선을 이탈하진 않죠. 상승 추세선을. 그러다가 금리를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리고 하다가 이상 신호가 오거든요. 먼저 채권 시장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거의 B의 고점까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는 진짜 급한 거예요. 알 사람들은 알고 연준 이하서부터 서서히 인사이더들서부터 아는 거죠. 그러면서 TLT가 오르다가 연준이 긴급회의를 하면서 기준금리를 0.5%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B컷 C가 되는 순간에는 TLT가 이렇게 최고점을 찍어요. 엄청 솟아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한순간이에요. 이런 게 지금도 일어날 것이고 막상 기준금리를 낮추고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서포트를 해주잖아요. 주식시장을. 그러면 위기가 봉합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TLT는 또 횡보를 하다가 금리를 이제 더 내릴 필요가 없네요. 이제는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기가. 이런 시기가 오는 기준금리의 저점 D에서는 거기서부터 다시 하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TLT의 흐름은 이런 흐름이고 TLT 투자는 A서부터 C까지 하는 게 좋다. 금 같은 경우는 D에도 좀 오르는데 TLT는 D에서 C보다 오르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다 경험해봤고 이 수익으로 인해서 이 경제이익 C에도 손해 없이 넘길 수 있었어요. 이때 레이달리오의 알파 포트폴리오랑 올해도 포트폴리오가 다 마이너스 20% 찍던 시기예요. 레이달리오도 20% 찍는데 마이너스, 저는 마이너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예전 유튜브 영상에 다 남겨놨으니까 옛날 분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경제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옛날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이 금리 고점회가 24년 8월이고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제 9월일 거잖아요. 올해 9월. 이 기간 동안 TLT는 저점에서 횡보하다가 B가 올수록 상승한다. 근데 여기 TLT의 지난 고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저점 있죠. 요번에 82불까지 떨어진 거. 이 저점까지 피보나치 선을 이어보면 이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이 나오는데 보통 투자를 해보면 피보나치로 지지 저항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고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그 자산이 상폐되는 이상한 자산 아니면 멀쩡한 자산이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거든요. 0.236 구간이나 0.382 구간은 웬만하면 반등하는 편이에요. 아까 이 5불에서 뭐 120불 정도 예상했었잖아요. 작년에 전망한 영상에서 피보나치로 올해 분석을 해보니까 0.236이 결국에는 105불이고 이때 미국채 30년물 수익률은 3.5%죠. 그리고 피보나치 0.382까지 반등하면 미국채 30년물 수익률은 2.5%? 그리고 TLT가 120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로 전환되면서 중요한 추세선을 이탈했다고 했죠. 이게 중요한 추세선인데요. 요번에 만약에 반등하면 120불이나 요 추세선 사이, 뭐 120에서 128 사이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크게 보면은 105에서 128까지 어느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건데요. 과거 TLT를 보시면 마지막 요 경제위기 순간에는 순식간에 오르거든요. 요번에도 3% 확 오르는 거 보셨죠? 경기 침체 우려 뉴스 터지니까.
있습니다. 이때는 더 심해요. 이때는 아주 크게 쭉쭉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버슈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됐을 때 120불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오버슈팅이 없다는 개념에서는 105에서 120불 사이로 요번 고점이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번에도 지난 사이클과 프랙탈적으로 똑같아요. 금리 고점 A 부근에서 저점을 다지다가 B가 올수록 1차 상승하고 1차 상승의 되돌림 조정, 이때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하겠죠. 대선 보이시죠? 11월 5일 대선 때는 TLT는 오히려 좀 하락하겠죠. 미국 주식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TLT가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하다가 정말로 비컷하기 직전에는 쭉 올라서 120불 근처까지 가는 거죠. 이런 사이클로 요번에 TLT의 상승 사이클이 이어질 것 같고요. 과거 상승 사이클에서는 정배열에서 상승한 거라 상승폭도 크고 그랬는데, 요번 사이클에서는 절반 정도도 상승하지 못할 것이고, 이 상승한 다음이 문제예요. 그건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5월 달에도 알려드린 건데, 요게 없을 때도 알려드린 건데, 반등할 때는 이렇게 역 헤드 앤 숄더, 여기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헤드 앤 숄더를 거꾸로 해놓은 거죠. 이게 저점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주봉에서 역 헤드 앤 숄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아까 말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내러티브로 예전처럼 이렇게 PC 구간에 상승할 거다. 지난 5월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실현이 됐고, 역 헤드 앤 숄더 제대로 그려놨죠. 이런 상황으로는 현재 가고 있고요. 예전에 보니까 이 핑크색 라인은 상승의 큰 추세선인데, 이게 내려가면서 TLT가 금리 인상 사이클로 하락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도 핑크색 라인을 제가 그려봤는데 얼마 못 올라가더라고요. 기울기가 가파르지 못해서.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이렇게 120불까지 상승했다가 100불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이 만약에 오면, 그때서부터 진짜 이런 큰 하락이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 전망을 한번 알려드리면, 아까는 단기적으로 본 거죠. 지금 여기에 단기적으로 역 헤드 앤 숄더 보이죠? 어깨, 머리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반등한다고 했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헤드 앤 숄더에 있어요. 이때 TLT가 올랐을 때랑 이 왼쪽이 어깨, 그리고 코로나가 머리,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올 경제의 C가 오른쪽 어깨라서 이렇게 큰 흐름에서는 다시 하락 반전해서 크게 떨어질 수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예상을 해놓은 차트인데, 이거는 TLT 차트는 아니에요. TLT는 2002년서부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77년 예전 사이클부터 다 있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전체 미국채 마켓의 그래프예요. 여기 보면은 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 디플레이션 사이클 동안 미국채는 우상향했다고 했죠. 요 선 보이죠? 우상향한 선이 언제 떨어져요? 22년 5월. 이때부터 디플레이션 사이클이 끝나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진행되고 나서는 역배열로 바뀐다 했죠? 이 역배열은 과거 70년대랑 비슷한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죠. 제가 B를 표시해놨는데 대략 이때쯤까지 오르겠죠 지금. 그리고 저는 25년도에 C가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25년 초도 걱정이 되고 있어요. 차트에서는 25년 말이나 6년 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쯤에 C가 오면 이때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하는데, 제가 아까 그 분홍색 선 이르면 안 된다 했죠. 100불 이하. 다시 한번 100불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헤드 앤 숄더에 다시 한번 큰 하락파가 나오면서 22년에 금리 인상 사이클 있죠. 26년서부터는 금리 인상 사이클 있을 수 있다고 지지난 영상에서 장기 전망 해드렸죠. 만약에 2차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나오잖아요. 인플레이션의 2차 피크라고 하죠. 그럼 그때 요 22년의 하락만큼 더 많이 하락할 수 있고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죠. 여기서 C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니까 C가 나올 때까지, C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언젠가 C가 오면 그때까지는 상승하지만, 이번 TLT는 TLT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모두 다 C에서 정리를 하셔야 이 하락을 맞지 않는다. 저는 자산 배분이랑 일부 자산을 남기고 투자하고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때 TLT를 전부 안 팔고 조금은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런 하락을 다 맞아보니까, 특히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는 떨어질 걸 아는데 하락을 몸으로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C에서는 가지고 있는 장기채, 미국채 물량을 모두 다 매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안전자산을 뭘로 하냐? 22년도에 힌트가 있는데, 이때는 금이랑 현금이 좋았었거든요. 금이 재미가 많진 않았어요. 그냥 떨어지지 않은 정도? 근데 다른 자산들은 크게 하락했으니까, 주식이랑 채권 다 하락했잖아요. 그런 게 26년에 또 올 수도 있다. 꼭 조심하셔야 돼요. TLT는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빠지는 장기 역배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그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를 거라고 보신다면 인플레이션이 끝난다는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는 증거도 없는데 TLT를 막연하게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B에서 C 구간 데드캣 바운스 반등의 모든 비중을 축소하는 걸 꼭 권장드려요. TLT 전망 오늘 영상에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때 필요한 분석을 1년 내내 계속 해드리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공개되어 있는 유튜버들 중에서 이렇게 TLT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또 투자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전망해주는 분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TLT 영상에 자신이 있는데 TLT 영상을 왜 가끔 올리냐면 TLT 영상을 아무리 잘 맞춘다 해도 계속 올리면 어떤 분들이 생기냐면 이 상승 구간에 TLT에 몰빵하거나 자산 배분이 아니고 TMF를 쓴다든지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꼭 나와요. 꼭 나오고 또 그분이 이 C에서 안 파는 분이 꼭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TLT 영상을 자주 찍진 않는 거예요. 그거 이해해 주시고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TLT 투자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 변곡점에서는 영상이나 커뮤니티 글로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